person, state-sanctioned poisoning, and then return to the country you believe tried to kill you, a country where you face imminent arrest. But Alexei Navalny never gave the if Yulia took their seats on a Moscow-bound plane from Berlin. Boy, bring us. What he faced was jail on arrival. He'd violate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일 러시아 나발리 석방 시위가 러시아 전역 10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곤봉을 휘두르며 무력 진압에 나선 경찰과 격한 대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시위대 규모를 타임지는 모스크바에서 4만 명으로 보도했고 러시아 내무부는 4천 명으로 축소 보도했습니다. 30일과 31일에도 그러니까 이번 주말 되겠습니다. 시위대는 러시아 전 도시에서 전개된다고 나발리 측 전략가인 레오니드 볼코프가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나발리 석방 시위는 2017년 이래 대규모 시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베리아 야츠크 등 일부 지역에서 영하 50도의 혹한이 엄습했음에도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봉기했다고 합니다. 2000년 나발리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둔 부인 율리아는 지난해 8월 남편이 독극물 테러를 당하자 러시아 병원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 독일 베를린으로 이송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주장해서 끝내 관철시켰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줄곧 남편의 근황을 알렸고 5개월 동안 독일에서 치료받는 동안의 근황은 부인 율리아가 알린 거죠. 이달 17일 나발리가 귀국할 때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나발리의 동갑내기인 그녀는 남편과 함께 줄곧 반푸틴 시위를 주도했고 이날도 페테르스부르크 시위에 같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구금자 수는 모스크바 3,700명. 근데 러시아 인권 감시단 단체 OVD 인포메이션에서는 1,400명 이상의 구금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수치가 조금 서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나발리는 나의 구속은 정치적인 의도로 씌운 누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당국의 불법을 주장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검색대에서 체포된 나발리와 그의 부인 또 측근들에 대한 체포 현장을 각종 매체가 생중계했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접한 사람들은 러시아 국민은 물론이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크게 격분했습니다. 각국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EU 등 서방 국가들 즉시 나발리를 석방하라. 나발리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EU 측에서는 제재 행동에 돌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렐 유럽연합의회 의장은 다음 주 러시아 외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인데 나발리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나발리 면담 내용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덴마크는 러시아 독일 사이의 1230km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드스트림 2 러시아하고 독일 사이의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입니다. 거의 다 됐는데 덴마크 영해를 지나가는 147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덴마크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관에 대한 부설 허가를 덴마크 정부가 나발리를 석방하지 않으면 다시 고려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압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은 대변인을 통해서 러시아 국민의 자유, 평화 시위, 자유화를 위한 그들의 욕망을 우리는 지지한다. 러시아 당국은 이런 평화적인 시위대를 억압하고 있으며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으니 나발리는 조건 없이 석방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신전략무기 감축 협상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뉴스타트 전략무기 감축 협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라. 러시아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나발리 석방과 더불어서 이 전략무기 협상을 재협상할 것인지 의지를 보여라. 여기에 대해 푸틴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서 미국은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 러시아인에 대한 선동이며 러시아 국내법의 파괴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난항이 예상된 뉴 스타트 조약, 앞서 말씀드린 이 협상이 5년 다시 연장하자. 이러면서 27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합의에 나섭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변인은 이 작업이 상당히 힘든 작업인데 2월 6일 종료일에 앞서 가속화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먼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합의에 필요한 설명을 제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국 순회의 개인적인 만남도 가능하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우호적인 제스처를 쓴 것으로 봐서 국내에 골치 아픈 나발리 사태, 여기에 좌고 우면하지 말자 하는 나발리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1일 예정된 시위에 푸틴 정권은 크게 당황한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푸틴은 그간 나발리 측에 대해서 무시 전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대학생의 날 23일이죠. 대학생의 날을 맞아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발리 얘기가 나왔는데 나발리가 폭로한 의혹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나발리 이름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의연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만 그의 반응은 그 자체가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언론이 분석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6일 푸틴 측이 침묵을 깨고 반응을 내놓은 것 그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푸틴이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나발리는 또한 푸틴 최측근 총리 메드베데프의 숨겨진 재산을 공개하면서 중요한 사회적 프로젝트를 위해 세운 재단에 돈을 횡령해서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착복을 했다. 전형적인 부패 인물이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메드베데프의 주택을 실제로 답사하면서 50억 루블에 해당하는 돈으로 그가 재산을 축적했다. 이러면서 그의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서 공개했습니다. 당황한 푸틴에게 인터넷 정보 전쟁은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발리는 인터넷 전문가입니다. 꼭 벨라루스 독재자 루카센코가 당하고 있는 야권에 의해서 이 거대한 글로벌 정보망에 푸틴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23일에 인터넷 통신 미디어 감독청을 통해서 정보 제재 및 검열에 들어갔습니다. 집회와 시위 참여에 관련 글, 사이트 차단, 틱톡 비디오의 해시태그 등 금지. 이걸 위반 시에는 4만 루블, 우리 돈으로 한 5,800만 원 된다고 하는데요. 벌금을 매기겠다. 그 소셜미디어 기업에 엄포를 놓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나발리 해시태그에 220만 이상의 조회수가 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정보당국에 의해서 틱톡
콘텐츠 38%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러시아 브레이크테이크라고 하는 매체 여기는 50% 이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17% 이상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타임지가 밝힌 내용입니다. 나발리는 변호사이며 유명 블로거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적 분야에서 푸틴의 정보 독재를 물리쳤다. 너희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린 다 찾아낸다. 정보 독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셨다. 푸틴과 측근만이 접할 수 있는 러시아 정보, 러시아의 독점적 정보의 뚝을 깨뜨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발리 측은 푸틴을 이르기를 그는 위장된 러시아의 지도자다. 사실상 자신의 궁전만을 위해 러시아를 통제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실체를 폭로한 것입니다. 일단 푸틴이 당면한 계획은 어떻게 하면 시위 물결을 잠재울 수 있느냐. 느긋하게 벨라루스 사태를 관망하던 푸틴은 이제 자신이 그대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푸틴의 장기 독재 앞에 나타난 난관은 한두 가지가 아닌 듯합니다. 러시아의 혼란은 기본적으로 소련 붕괴 이후 시대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0대의 나발리 세대는 인접해 있는 서방의 자유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새로운 세대로서 푸틴을 떠받치고 있는 9세대, 나이 많은 9세대, 이 구소련의 체제와 전통의 향수에 물들어 있는 그런 세대, 그때 그런 소련의 위상을 고집하는 냉전시대의 소련의 위상, 고집하는 윗세대와는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이 새로운 세대의 반작용으로 판단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푸틴 정권의 변화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서방과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알렉세이 나발리는 푸틴의 부패상 폭로로 강력한 반푸틴 세력으로 등장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지목을 받았지만 현재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전 세계의 눈을 속여서 푸틴에 의해서 제거된다고 해도 이미 부패한 푸틴 정권의 실체에 러시아 국민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부인 율리아가 대신 대선에 나설 것이라는 설도 돌고 있습니다. 유고시에 이는 지금 벨라루스 야권 대표 티하노프스카야에 걷고 있는 정치 지형과 비슷한 길을 밟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러시아 연합이라는 과거 소련과 같은 연합체제 구축에 푸틴은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과거 소련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의 지지도가 탐탁치 않습니다. 3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런 지지도. 러시아가 새로운 세대에게 러시아 연합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이런 지지도는 곧 푸틴의 간접적인 지지도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팬데믹과 불경기가 심화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계속해온 러시아 국민은 푸틴 독재 한층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이는 나발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네, 푸틴의 별명이 제정 러시아 황제의 호칭인 짜르입니다. 일부 매체는 21세기 짜르, 황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현재 나이는 69세입니다. 80세까지 할 수 있는 헌법을 개정해서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권좌에서 머지않아 내려올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최근에 푸틴 대통령 반대 시위를 바라보면서
국제사회가 던진 질문입니다. 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구 지소TV의 김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